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에 대한 해답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내가 어떤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이 적절했나 하는 건데요. 보통은 다들 어떤 질문을 해야 그 해답이 나올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해답을 얻을까 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죠.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 이야기한들 결과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해답을 먼저 찾으려고 내가 애썼던 기억은 많이 안 남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그 해답을 찾았는지는 기억을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린 고민도 최대한 많이 해야 하고요. 스스로한테도 남한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고민을 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할 줄 아는 것, 그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2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22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라디오 헤드의 No Surprises 였습니다. 자, 라디오 헤드의 노래가 오프닝 곡으로 나갔어요. 정말 푸른밤 격 있네요. 자, 오프닝에 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해답에 대한 이야기. 과정도 중요하고 해답도 중요하고, 근데 해답을 찾는 질문들,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해답을 얻으면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돌이켜 보시나요? 저도 사실 그런 뭐랄까, 돌아보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해답이 잘 나오면, 그 결과가 잘 나오면, 야 정말 행복하다, 우리 모두 수고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건배, 이런 뉘앙스만 항상 풍겼지, 왜 이게 잘 됐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은데, 그 승리의 기쁨에 취하느라 이 오프닝을 또 소개해드리면서, 그래,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항상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거쳐온 과정을 돌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죠.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당황하지 않고 멋진 대답을 내놓으시는 좀 얄미운 그런 분입니다. 영화 전문 기자죠. 신기주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이분 정말 모르는 게 뭘까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멋진 해답을 내놔서 역시 멋있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 이런 게 아닐까, 신기주 기자님처럼. 오늘은 또 어떤 영화 가져오실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정치를 다룬 영화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때론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 무게감을 깨닫게 하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정치 영화들로 함께 할게요. 네, 정치 분야도 전문으로 다루고 계시죠. 게다가 경영, 경제, 영화까지 전문인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치 분야는 사이드 잡이에요. 네, 취미로 합니다. 네. 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네. 기대가 되는데요, 전 또. 네, 사실 이게 중년의 아저씨, 저 같은 사람들은요, 정치에 참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이제 사소한 것들은 제가 정할 수 없거든요. 차를 네. 뭘 살지, 집을 뭘 살지, 이런 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네네. 그러니까 아주 크고 세계 평화와 국가의 미래 이런 걸 논하는 질서. 게 즐겁죠. 네. 정의, 사회. 어차피 얘기해봐야 뜻대로 안 되는 거, 실컷 떠들기나 해보자입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영화를 만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이 분들은 이제 아버님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비슷한데,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맞아요. 정치가 우리한테 멀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어디 고등학생이 네. 자기가를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을? 자기가 교육 문제에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죠. 내가 왜 해줘. 하지만 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어떤 세대가 네. 자신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네.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아주 바람직하거든요. 상당히 능동적이네요. 그리고 맞아요. 네. 네, 그건 그 세대한테 희망과 기대할 것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고등학생인 거죠? 고등학생 이제 고등학생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너무나도 밝은데요, 미래가? 그러니까 어떤 세대는요, 재밌는 게요. 어떤 세대는 굉장히 정치에 지나치게 오리엔티드 돼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몰입이 돼 있고요. 어떤 세대는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해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완전히 무관심한 세대는요, 나중에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 무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앞선 세대, 윗선 D 세대 모두가 다 미워하거든요. 네가 네. 한 게 뭐가 있어라고. 아니, 그게 바로 저 같은 X 세대들이에요. 네. 아, 무슨 말씀이세요? 뭐 사실이에요. 사실 이거는 네.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데 뭐 X세대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고 한 게 없죠. 뭐 본인이 구성하는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일찍부터 네. 그게 고등학교 때부터면 정말 미래가 있어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고. 물론 저는 인터뷰 안 할 거예요. 왜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눌 영화 어떤 영화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일단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조지 클루니가 연출하고 네. 주연까지 맡은 영화입니다. 전 참 조지 클루니처럼 늙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때 인생 역전해서 예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면 정말 이런 참 인생의 승리죠. 정말 영화 같네요. 그렇게 생겨서. 자, 조지 클루니 저도 네. 참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년들의 로망인데 네. 이 사람이 생각보다 연출을 참 잘해요. 제가 왜 배우가 연출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소개해드린 배우들 다 합해도 조지 클루니 못 당합니다. 일단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굿나잇 앤 굿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굉장히 정치적인 영화예요. 조지 클루니는 특이하게도 연출을 했다 하면 무조건 다 굉장히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영화를 찍어요. 네. 아주 세련되게. 그래서 마치 영화 보고 있으면 조지 클루니가 이미 이제 투표해야 될 것 같은 표를 줘야 될 것 같은 착각을 줄 만큼 출마할 것 같은 느낌. 출마할 것 같은 생각을 주죠. 네. 굿나잇 앤 굿럭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메카시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에드워드 모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제 TV 쇼의 진행자가 네. 이제 그 당시에 압제적인 그 메카시즘이라고 하는 광풍을 막아내는 이야기예요. 네. 그거를 굉장히 세련되고 칙칙하게 그렸어요. 흑백 영화거든요. 그 영화에서는 네, 계속 흑백으로 나오는데 아주 연출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킹메이커 연출을 하는데요. 네. 킹메이커에서는 조지 클루니가 거꾸로 아주 나쁜 놈으로 나와요. 나쁜 정치인.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두 얼굴을 가진 정치인으로 나옵니다. 저도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선 주자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보면서 와, 정말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머릿속에 상상 참 많이 하게 했던 정치 그런 영화는요. 제가 오늘 두 편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네. 아주 지나치게 이상적이고요. 뭐 지나칠 만큼 낙관적인 영화가 있고요. 한 네. 편에 또 한 편에는 정말 잔인한 만큼 현실적인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 우리를 위해 참 잘 정책을 추진해주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늘 그럴 수 배신, 있어요. 네. 매번 배신당하고 속았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클루니의 킹메이커라는 영화는요, 전형적으로 정치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어두운 면들. 정말 이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거보다 더 나쁘죠. 사실은. 자, 그런 영화 줄거리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클루니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옵니다. 네. 마이크 모리스라고 하는 주지사예요. 네. 근데 아주 유력한 대선 주자예요. 근데 이 배경은 이제 미국에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네. 두 당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까를 다루는 이른바 당내 경선 과정을 다룹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냥 어떤 지역에서 딱 승리를 하면 이 영화 안에서는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있었던 일화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은 이제 조지 클루니 옆에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 모리스라고 하는 거버너 옆에 있는 스티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배우 이걸 연기한 배우가 정말 멋진 배우예요.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하는 네. 잘생긴 배우입니다. 근데 이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스티븐은요. 마이크 모리스한테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경쟁하는 상대 후보한테 전화가 와요. 상대 후보의 이제 그 책사한테 네. 오른팔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요.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어떤 작전을 좀 빼내고 서로 빼내고 나는 네. 거짓 정보를 흘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뭐냐? 만나자고 하면 만나면 안 됐던 거예요. 만났더니 이제 만났다는 사실이 이제 이 조지 클루니 편에 이제 다 알려져요. 네. 그러면서 너 왜 만났어? 너 혹시 저쪽 편한테 우리 정보 알려주려고 만난 거 아니야? 저쪽에 가서 더 나은 자리를 받으려고 만났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편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적 함정인 거예요. 충실한. 그러게요.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지금 이제 종현 씨 말씀처럼 상대편의 어떤 전략을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네. 만난 게 무슨 죄예요? 뭐 만날 수도 있지. 만남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죠. 나도 뭐 전지현 씨 만날 수 있다고요. 만남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사진을 찍히면 안 되는데. 사진을 찍힌 거야. 혹은 네. 뭐 만남이 있을 것 자체를 뭐 공유를 했다면 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류와 소통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치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는 그게 또 도구로 작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는. 근데 지금 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딱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편에 있었던 스티븐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인물의 네. 상사가 왜 만났어? 라고 물어봐요. 네. 일단 그래. 그 상사한테 내가 만나고 왔다고 이실직고를 해요. 네. 그 얘기면 나는 만났지만 별 뜻은 없었다. 상대방의 전략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네네. 나는 네 편이야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이 상사 필립 셰이머폰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그 명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네.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정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나를 안 믿어줘. 억울. 너 다른 소속사하고 계약하려고 만났지? 음반 계약하려고 만난 거 아니야? 왜 만났어? 계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맞아. 맞아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아? 너 지금 우리 회사 힘들다고 그런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봤더니 상대편에 있던 그 만나자고 했던 사람이 이쪽 편의 상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란 것까지도 간파를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참 정치란 참 복잡하고 어렵고 똑똑한 애들 게임 같지만 치사하고 더러워요. 그렇네요.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노래를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The King's Singers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듣고 오겠습니다.
더 킹스 싱어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줄거리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흥미진진하죠. 진진해요. 이미 이제 신의를 잃었어요, 지금. 좀 억울하잖아요. 네. 나는 정말 우리 편 위해서 갔더니 네.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쫓겨나게 생겼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제 상대편에 가서 그래. 당신네가 원하는 정보를 다 줄 테니까 이제 그 조지 클루니 편을 이제 배신하겠다라고 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처구니 없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너를 이제 니네 편에서 배신하게 하거나 아니면 버림받게 만들려고 이 작전을 짰던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우리 거예요. 편에 껴줄 생각도 없어. 그렇죠. 이게 정치인 거예요. 와, 상대방을 쳐내기 위해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분의 뭔가 그 성향들, 그 성격들도 파악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처단을 하는. 정치는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네. 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국회의원분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재취업을 하는 비정규직들인데 아, 그렇네요. 하다 보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왜 이기려는지 명분이 있어요. 네. 국민을 위해서 또는 뭐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게 있지만 나중에는 오직 이기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전도인 그렇죠. 거죠. 근데 묘하게도요. 명분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정치인은 선거에서 낙선하기 마련이고 네.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정치인은 오히려 선거에서 이겨요. 이게 또 현실의 아이러니인데 네. 이건 몇 번 겪다 보면 그러면 3선 의원, 4선 의원이 되죠. 그러면 정말 오래 하는 정치인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노회한 정치인이 되는 것인데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는 이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정말 정치의 본질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나의 어떤 그 약점이 생깁니다. 그 조지 클루니 편에. 네. 그게 뭐냐? 바로 예쁜 인턴이 있어요. 이런 참. 전쟁은 항상 그래요. 정쟁은 항상 여자와 예쁜 여자. 네. 그런 것 때문에 특히나 선거 캠프에서 예쁜 인턴이라는 건 폭탄보다도 더 위험한 핵폭탄 수준의 존재죠. 아, 그렇군요. 더더군다나 이 나이는 20대 초반. 파릇파릇 예쁘고. 이렇군. 그리고 정말 선배들을 하늘처럼 우러러 봐요. 그리고 불러낼 명문도 있어요. 야, 한 수 가르쳐 줄게. 한마디 해보자. 뭐 이런 것들. 정말 사랑이라고 포장하면 좋겠으나 사랑이 아니고 스캔들이 되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조지 클루니가 이 인턴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을 주인공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내가 조지 클루니 편의 중요한 이제 정책 전문가예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함정에 빠져서 버림받았어.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든 크게 터트려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야지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후반부 과정은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라이언 고슬링이 조지 클루니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정치라는 거죠. 야, 배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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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배신. 근데 이게 되게 좀 씁쓸한 게 영화 내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의와는 너무 반대여서 더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이 영화가 아이러니해요. 참 잘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 각색상도 받았고요. 조지 클루니는 이 영화 준비하느라고 2년 동안 공을 들였대요. 그리고 정말 시나리오도 정교하고 배우들도요. 라이언 고슬링, 조지 클루니, 펠리시아 호프만, 폴 지오마티. 정말 좋은 배우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흠잡을 데 없는 영화인데 보고 나면 정치 영화잖아요. 네. 보고 났더니 정치 쪽으로 하고는 이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치는 다 이런 거야. 네. 선거 뭐하러 해? 필요 없어. 그냥 지네들끼리 뭐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뭐하러 그냥 신경 써. 나는 그냥 재밌는 거나 하고 살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아이러니해요. 우리한테 정치의 그러니까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려는 영화들이 있어요. 네. 참 고맙고 잘 만든 영화들이죠. 저는 그리고 젊었을 땐 이런 영화 정말 지지했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이런 영화들이 관객들한테 또는 나한테 과연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진실을 안다고 해서 네. 그 진실을 바꾸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진실이 너무 추악하고 냉혹하고 냉정하면 오히려 그거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어지기도 하고 외면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소재 자체가 상당히 자극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정말 현실로 있었던 스캔들들이 있을 법한 소재로 영화에 또 등장을 예전에 하니까.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죠. 네네. 그런 대통령이 했던 지식이 있었죠.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요. 마리사 토메도 나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네. 미국 여배우인데 기자로 나와요. 네. 근데 이 기자가 처음에는 그 라이언 고슬링한테 정말 친하게 지내요. 정말 너하고 나는 우린 친구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함정에 빠지고 권력을 잃으니까 언제 우리가 친구였어? 라고 얘기를 우린 합니다.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우리는 그저 친구, 그냥 기자하고 정책 전문가 관계였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 전문가 관계였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해요. 나도 이랬구나. 내가 취재원들한테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일하면서 만난 관계는 그냥 일로 끝내는 게 맞아요. 나 그 대사 몇 번 써봤는데. 아, 정말요? 자, 어쨌든 자, 킹메이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는요, 부가킹스의 사이렌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어디냐? 그래? 집이라고 하기에 어째 느낌이 틀린데 내가 좋게 말할 때 그냥 이실직고 해. 뭐라고 안 M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화 소개해 주시죠. 스윙보트란 영화예요. 네. 보트 타는 얘기 아니고요. 정치 용어로 스윙보트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뭐 50대 50으로 표가 49대 표가 갈려 있는데 네. 그런데 정확하게 한 표가 주어졌는데 그 한 표가 이제 승자와 패자를 가를 수 있다. 라면 이때 이걸 보고 스윙보트라고 하는 거죠. 네. 뭐 보통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뭐 이런 거를 실행하기도 하는데 네. 여기서는요 황당무계한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주인공은요 황당한 영화인데도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입니다. 저도 이 영화 우연히 발견해서 보고 네. 키득키득 웃고 재미있다가 소개해드리는 건데요. 스윙보트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 상황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미국 대선은 사실은 뭐 득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거인단 수로 하죠. 네. 그건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든 득표율이 다 똑같아서 50대 50이에요. 말이 되느냐. 미국 전역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동률이 나왔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정치 상황이네요. 뭐 그렇죠. 지지율이 반반이라는 건. 남북 전쟁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하자는 짓이냐. 네. 물론 요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반반 사회라고 해요. 네. 이중 국가 사회라고 하는데요. 정말 나라가 둘로 쪼개져 있고 끊임없이 그걸 갖고 싸워요. 네. 그래서 선거가 거의 내전이다. 남북 전쟁 수준이다라는 네. 표현을 써요. 그거는 뭐 한국도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지금 미국의 선거 상황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한 영화가 아니에요. 앞에 소개해드린 이제 그 킹메이커는 조지 클루니였다면 이런 상황을 정말 심오하고 심각하게 이래선 큰일이다라던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주인공이 나타난다거나 네. 뭐 정말 뭐 고발 고소하고 뭐 이러겠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50대 50인데 주인공은 누구냐? 그 한 표를 행사하게 된 아주 평범한 동네 아저씨가 나와요. 이 영화 그러니까 영화를 본 게 아니라 영화 소개 코너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래요? 네. 상당히 심지어 아저씨는 평범하고 네. 배불뚝이에 아무 일 없고 딸아이 하나 있는 백수예요, 백수. 네, 딸아이 하나 있는 그런 네. 아저씨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또 똑똑한 게 아버지보다 정신 연령이 높아요. 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는데 네. 장래 희망은 연방 하원 의장이랍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네, 그렇군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 환경과 배경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의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문제는 이 버드 존슨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딸은 그렇게 똑똑한데 어디서 나왔는지 아버지는 정말 세상 만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정치가 뭔지 정당이 뭔지 뭐 아니면 뭐 세계 평화가 뭔지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저 맥주 마시고 밤에 당구 치고 가끔 뭐 이제 파트타임 잡으로 일하는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의 단 한 표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갈리게 생긴 거예요. 이제 자유세계 리더가 결정되게 된 거죠. 황당한 이야기이지만 네. 하지만 이 영화가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메시지 던져주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네. 네. 사실 지금 딱 소개해주신 내용만 보면 우스꽝스러워요. 단 한 명의 표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돼?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은 심지어 속세에 관심이 없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인 사람인 거죠. 이것 자체가 좀 웃기고 그 정당의 두 대표가 상당히 많은 유세를 하잖아요. 이 그렇지, 남자에게 맞아요. 네, 한 네. 명을 위한 1인 네. 1인 유세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이런 게 있어요. 미국 정치 영화에는 그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지 클루니가 연출한 이제 뭐 굿나잇의 굴럭이나 아니면 킹메이커 같은 영화들에서 네. 흘러가는 아주 사회 고발적이고 정치 현실을 고발하는 냉정한 영화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대책 없는 낙관주의의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평범한 사람이 우연치 않게 대통령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자꾸 등장하죠. 그러면서 정치가 굉장히 일반인들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영화들이 갖고 있는 미덕이 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케빈 코스트너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평범 이하죠. 그런데요, 그 정치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네. 선거 날이 되면 아주 똑똑한 정치인들한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 중에서. 그렇죠. 선거라는 건 평범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흔히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선거는요, 평범하거나 또는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네. 그 선거의 본질을 알았을 때 오히려 정치가 더 잘 작동할 수도 있어요. 이 영화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이 버드 존슨이라는 인물을 상대로 1인 유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우연히 재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열흘 안에 투표를 해야 돼요. 네. 열흘 동안 이제 이 양당의 정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한 사람을 위한 유세를 하는데 유세를 하다 보니까 웃기지도 않게 되는 거죠. 한 사람 위한 유세라는 게 너무 무슨 웃기네요, 한 사람을 위한 진짜. 노래도 아니고 무슨 뭐 프로포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유세가 나오죠? 가장 황당한 거는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해서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의 정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공화당은 뭐 부자들을 위한 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무슨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정부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있고, 한 사람이 입장을 바꾸니까 순식간에 정책이 바뀌어요. 선거 캠페인도 바뀌고, 네. 정치의 전략도 바뀝니다. 10일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네. 유세하기에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이게 꼭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가 듣고 있는 정치의 선거구들 대부분이 조변 섞게 하잖아요. 툭하면 바뀝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한 뭐 수십만 명한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요즘 분위기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게 아니더라. 갑자기 그럼 내일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나는 다른 걸 우리 정당은 다른 걸 지지해요. 라는 식으로. 결국은 지금 현실 정치를 풍자하고 있는 거죠. 네. 한 사람을 위한 유세든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을 위한 유세든 결국은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는 정치인들 투성이라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 그렇죠. 호감을 사기 위해. 맞아요. 이게 단 한 표니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 대부분은 결국 나중에 지키지 못할 공약들이 많고, 네. 하지만 그 공약을 하는 이유는 우리한테 듣고 싶은 얘기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는 것들인데
거짓 희망인 거죠. 네, 그런 너무 것들이. 웃긴 게 한 명을 위한 정책이 바뀐다면 네, 그 바뀌기 전에 정책을 믿고 투표를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미 투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필요가 소용이 없나요? 없어. 그 유권자들에겐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유권자는요 네. 정치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요. 선거 날에만 왕이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4년, 5년 동안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강승윤 그리고 스윙스가 함께한 본능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perfect. What?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 잊지 못해 오, 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스윙보트, 영화 스윙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영화 보는 내내 케빈 코스트너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울화가 터진다는 울화 폭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잘하죠.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그냥 배불뚝이 아저씨 연기가 맞았나 봐요. 근데 케빈 코스트너가 그러니까 정말 평균치의 유권자의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똑똑하고 잘나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나 또는 뭐 국가의 미래를 잘 논할 수 있다고 저 같은 중년 아저씨들은 믿지만 네.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현실이죠. 케빈 코스너는 그걸 정확하게 연기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역할들을 보면 네. 극과 극을 달리죠. JFK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올리버 네. 스톤 감독의. 거기서 이제 짐 게리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똑똑하게 짝이 없는 검사 역할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저씨. 네, 정말 툭하면 뭐 대통령들 후보들이 잘해주니까 좋아하면서 뛰어다니는 정말 평범하게 짝이 없는. 흔히 얘기하면 정치인이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악수해주면 네.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는 그 정도 수준의 유권자인 거죠. 그렇군요. 그냥 평범한 우리예요. 근데 이런 배우가 그러니까 예전에 짐 게리슨 같은 멋진 연기를 했던 배우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도 그것도 저는 미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물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는 더 이상 섹시하지 않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없다. 여성 팬들이 아무도 없다. 이런 거죠. 이때 트로트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 내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잖아요. 무대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케빈 코스너라는 배우, 그러니까 이런 중년 배우들이 살아남는 법이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중년의 연기를 보여주는 생명력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연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길게 오래 연기를 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캐릭터에 대한 뭐 관객의 몰입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케빈 코스터너는 뭐 한 발짝 더 나아간 거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잘생기고 멋진 연기로 뜬 배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조지 클루니나 케빈 코스너나 예전에는 오히려 케빈 코스너가 훨씬 잘 나갔죠. 90년대에는. 네. 그런데 조지 클루니는 계속 쭉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쭉 멋있기 때문에 계속 멋있어야 돼. 네네네. 그래서 점점 그 영화가 계속 멋있기만 해요. 계속 섹시해야 되고요. 섹시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늙고 싶지만 그러나 실상은 케빈 코스너까지 배가 나오고 아저씨고 내가 뭐 대단히 뭐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아는 게 없는 현실의 벽에 평범한 부딪히고. 유권자. 케빈 코스너가 어쩌면 조금 나를 놓아놓은 버림으로 해서 다른 면모로 멋있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화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킹메이커, 스윙보트 두 영화 총평해 주신다면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두 영화를 갖고 나왔는데 정치는요. 우리하고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네.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있죠. 그런데 정치의 실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하고 너무 먼 것 같아.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정치의 실상을 아는 게 오히려 우리하고 정치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클루니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실상을 알면 그러니까 더 똑똑해지라 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정반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서 결국
난 모르겠다. 그냥 당구나 칠랜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정반대로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스윙보트 같은 영화들은 정치가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이 느껴져요. 한 사람을 위한 유권에 이 유세를 하기도 하고 네. 심지어 여기 나온 대통령들은 한 사람을 위한 유세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합니다. 그래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낙천적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치하고 거리를 가깝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투표소로 가서 네. 뭐든 찍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 뭐든 찍어야 돼요. 그렇죠. 뭐든 찍으면 안 돼. 공부하고 찍어야 돼요. 알고 물론 찍어야 그렇죠. 돼. 하지만 안 찍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나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세대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세대는요, 지나치게 정치를 잘 알아서 오히려 정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치의 본질은요, 대책 없는 낙천주의 같기도 해요. 지금보다 나중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믿게 만들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정치의 유권자로 투표를 하기도 하고 또 입후보를 하기도 하는 것. 정치는 똑똑한 애들 선거니까 나는 정치 안 할 거야. 또는 그러니까 나는 돈이나 많이 벌래. 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기대할 게 없어집니다.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해서 투표를 안 하기 시작하면 네. 예를 들면 저 사람 너무 못됐어. 정말 안 된 것 같아. 난 투표 안 할래. 뽑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시를 받게 되니까 정답이네요. 어떻게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투표 동료. 정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말자고요. 그래요. 겁니다. 자,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내드리면서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바 소울의 Swing My Brother 들으면서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Ladies and gentlemen, ready to take you up to a whole new level. Everybody give it up. Introducing Viva Soul. Swing, swing, swing my brothers and sisters. Please don't cr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이별 장면에서 난 몸을 꽉 조여오는 옷처럼 마음을 꽉 조여오는 일요일 밤 답답한 마음을 탁 트이게 해줄 90년대 노래들과 함께합니다. 90s but goodies. 무슨 공식이야 떠난 그 사람을 계속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들 만나볼까요? 오기란님,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신청합니다. 어머니가 김광석 음악을 좋아하셔서 종종 같이 듣곤 하는데 저희 모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캐모마일 마시면서 들으면 행복이 따로 없어요. 뀨낑깡 하셨습니다. 푸른밤 공통 애교 뀨낑깡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캐모마일 그 불면에 좋은 차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차를 즐기면서 음악 혹은 좋아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참 뭔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차라는 것도 그렇고 음악
음악이라는 것도 좀 평화로운 뉘앙스가 있는 것들이라 그런지 함께 할 때 더 느긋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지영님,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이옴 하셨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욤이라뇨. 이요 하셨어야 틀어드리는데. 장난이고요. 박완규 씨 노래 정말 좋죠. 아, 진정한 락 스피릿, 락 보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런 목소리고 보컬이세요. 그 부활로도 활동을 하셨었죠? 부활의 보컬로도. 다운맘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운이라는 자녀분이 있으신가 봐요. 라디오 조용히 쭉 틀어놓고 듣기만 하는 편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보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H.O.T 팬이었는데 갑자기 듣고 싶은 노래는 REF의 찬란한 사랑이요. 뭘까요? 이 심리는 하셨습니다. 아니 뭐 듣고 싶은 노래와는 또 다를 수 있죠. 그 당시의 기분과 또 연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H.O.T의 팬입니다. 반갑네요.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그리고 REF의 찬란한 사랑,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너를 느낀다 작은 설레임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 내가 내 불행마저 감당할 수 없는데 그냥 너를 좋아한 시작부터가 잘못이었다고 후회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떠나는 거야 잠시 먼 여행을 떠나 너에게 돌아오고 싶을 내 의지마저 억누르면서 그냥 널 잊어버린 거야 한참은 내가 날 잊을 때쯤에 난 너의 등대에 편지를 쓰겠지 붙일 수도 읽을 수도 없는 눈물 났은 편지들은 먼 날 내 죽음 같은 사랑을 느꼈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줘 노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광석의 맑고 향기롭게, 그리고 REF의 찬란한 사랑 들으셨어요. 90s but goodies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은님, 91년도에 나온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신청합니다. 93년생인 저는 이 노래를 신화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들었는데 지금 원곡을 다시 들으니까 색다른 느낌이네요. 뭔가 가사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23이시죠 지금? 이 제목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너무 떨리는 거 아니에요? 보일 거 아니야. 저 안 보이겠다. 좀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제 보여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설렐까? 그녀를 만나는 것. 리메이크로 유명세를 또 알리게 되고 또 세대를 거쳐서 유행곡이 된 곡들이 있죠. 뭐 붉은 노을 같은 경우도 저희의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가 좋아했던 곡인데 저의 또래들도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빅뱅이 또 리메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인기 차트에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많은 가수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새로 부르고 리메이크를 하면서 나보다 윗세대들에게도 좀 이름을 알리고 제가 또 불러왔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추억을 상기시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진선이님, TLC의 No Scrubs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3인조 팀이죠. TLC. 좋은 노래 참 많고 90년대 막바지에도 좀 활동을 많이 했었던 팀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는 찾아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도 듣고 싶네요. 이화령님, 윤종신 나의 20대는 안 틀어주시겠지? 푸른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라디오 하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안 틀어주시겠지? 이렇게 뭔가 혼잣말 하듯이 보내주셨는데요. 뭐 푸른밤은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좋은 노래와 이야기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없으면 위로도 못 해드리고 이야기도 못 나누고 노래도 많이 못 틀어드릴
겠죠. 0418님, 쫑디, 오늘 저 화장도 머리도 잘 되고 진짜 예뻤는데 약속이 없어서 혼자 셀카만 5만 장 찍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예쁘다고 해서 좋았어요. 신청곡은 박기영의 시작이요 하셨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왜 내가 여성분들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집 앞에 나가려고 머리 이렇게 탁 올려서 묶었을 때 정말 마음에 들게 묶어진다고. 약속 있어서 나갈 때는 마음에 안 들더니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쁘게 머리가 묶이고 아니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성분들은 그 차이에 미묘한 차이를 또 알아차리시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0418님도 마음에 들게 이렇게 오늘 뭔가 화장도 잘 되고 머리도 잘 됐는데 약속이 없으셨군요. 그래도 요즘에는 셀카 찍어서 올리는 공간이 또 있잖아요. 많이 찍어 두시고 그 사진을 100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TLC의 No Scrubs 그리고 윤종신의 나의 20대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A scrub is a guy that thinks he's fly and is also known as a buster. Always talking about what he wants and just sits on his broke ass. So no, I don't want your number. No, I don't wanna give you mine. And no, I don't wanna meet you nowhere. 그리 되고 싶었던 스물을 넘길 땐 꽤 많은 꿈들 중에 어느 것을 이루어야 할지 TLC의 No Scrubs 그리고 윤종신의 나의 20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갈게요. 신혜원님, 오늘 듣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언니가 좋은 노래 추천해 줄게요. SES의 Love You. 신혜원님이 우리 푸른밤 어린이 청취자들을 위해서 좋은 노래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이, 또 그렇게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혜원님. 사실 90s but goodies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상당히 생각보다 90년대생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놀라요. 저는 저 93년생인데요, 저 95년생인데요, 막 이렇게 사연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또 사실 잘하면서 들었다라기보다 그 이후에 찾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신납니다. 신혜원님의 추천곡 SES의 럽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족분들. 박혜진님, 초등학생 때 친척 언니가 G.O.D 팬이었는데 집에 놀러가면 하루 종일 G.O.D 4집 CD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G.O.D 4집 다 외우고 있어요.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 쫑디, 이 곡의 그대란 단어 몇 번 나올까요? 하셨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대가 몇 번 나올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 제목이나 노래 안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나 문장이 있어서 대체 몇 번 나올까 이렇게 궁금한 노래들이 있는데 G.O.D의 이 노래에 또 그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나 봐요. 요즘에는 사실 후크송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후렴구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또 곡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김민정님, Fly to the Sky의 Day by Day 신청해요. 이 노래 아마 99년도에 발매된 노래일 거예요. 틀어주실 거죠? 쫑디는 이 노래 불러본 적 있나요? 하셨습니다. Fly to the Sky의 데뷔곡이죠. Day by Day. SM에서 나온 그 2인조 신인으로 상당히 엄청난 가창력이다 막 이러면서 데뷔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데이 바이 데이 때는 환희 씨의 목소리가 그렇게 허스키하고
그런 창법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환희 씨의 미성? 좀 맑고 청명한 소리? 이런 걸 찾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노래 좋아했고요. 유영진 씨의 색깔이 참 많이 묻어있는 데뷔 앨범이었어요. 스카이, Fly to the Sky의 앨범이. 저도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앨범들도 많이 찾아서 들었었고요. 이순재님, 얼마 전에 쫑디가 우텐클랜을 잠시 언급하셔서 반가웠어요. 한때 우텐클랜을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신청을 하려니까 제목이 난감한 곡들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도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우텐클랜의 메소드맨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제가 방송에서 곡 이름을 소개해드릴 수 없는 제목들이 있죠. 오늘 또 잠시 방송 시작 전에 정용화 씨가 다른 방송 때문에 오셨다가 인사를 살짝 했는데 우텐클랜 나와. 역시 푸른밤. 좋은 노래 많이 나오는군 하면서 가셨는데 그래, 우텐클랜 좋은 노래 참 많고 뭐랄까 음악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죠. 1299님,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 틀어주세요. 틀어줘요. 틀어내라. 틀어내라. 살짝 뭐랄까 뭐라고 해야 돼? 시위 문구 같은 틀어내라.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미안해 널 미워해. 이 가사가 주는 오묘함이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자우림의 노래들은 가사가 좋은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가사와 어울리는 그 외로운 멜로디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하는 팀입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뭔지 몰라도 이유가 있겠죠. 나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의 모든 게 지워진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돼. 그래 뭔가 G.O.D의 그대 날 떠난 후로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지연님, 추억의 DDR 음악 스마일의 버터플라이 부탁해요. 90년대인지 2000년대 곡인지 가물가물했는데 검색해보니까 1999년 곡이네요.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DDR을 잘 못해서 이 노래를 끝까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처음 부분 생각나요. 근데 야심한 밤에 듣기엔 좀 그럴까요? 하셨습니다. 이 곡 제목만 들으면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 노래예요. 가사 몰라. 무슨 스카이 블루. 저도 DDR 때문에 더 많이 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 이게 99년도 노래였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한 건 99년도 이후겠죠? DDR이 유명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이 노래 진짜 추억 잠기게 되죠.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심한 밤이라고 너무 그렇게 장르에 국한되지 마세요. 푸른밤 음악 전문 프로예요. 많은 장르 또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빛나리님,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틀어주세요. 외국 곡이어도 90년대에 발매한 곡이면 괜찮죠? 하셨습니다. 물론이죠. 괜찮고요. 안타깝게도 90년대 이후에 나오면 절대 못 틀어드린다는 거. 그리고 90s but goodies잖아요. 그러니까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우리가 틀어드릴 수 있어요. 그 Virtual Insanity는 아마 90년도 중반에 나왔을 거예요. 95, 6년도? 7? 그 사이일 테니까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장르 그리고 국적 다 괜찮으니까 이 시기만 지켜주세요. 굿이즈 90s but goodies니까. 5370님,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신청해요.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 곡들이 있죠. 나의 지금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도 왠지 공감이 가고 마치 나의 이야기 같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악의 힘이겠죠. 영화도 그렇고 모든 예술의 힘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도 경험한 것처럼 해주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은 또 사무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게 또 예술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4904님, 저는 만화책을 보는 게 취미인데요. 조금 전까지 열심히 보면서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이 너무 멋있어서 훌쩍거리고 있는데 동생이 아직도 나이 먹고 그런 거 보냐고 구박을 했어요. 울컥해서 눈물 콧물 달고 동생한테 화를 냈네요. 어른이 되었다고 만화책 보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생에게 지금 들려줄 수 있게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신청합니다. 와, 정말 노래 제목과 보내주신 사연의 내용이 딱 맞네요. 넌 쉽게 말했지만 난 눈물 콧물이 펑펑 터졌단다. 아니 뭐 취미생활을 이렇게 막 서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막 놀림거리 이런 식으로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지만 사람마다 좀 감성의 초점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른 되고 어른이 됐다라는 게 어떤 기준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야, 넌 다 커서도 어른 돼서도 만화 보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저는 좀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화에서도 배울 것들이 너무 많고요. 저는 푸 나오는 디즈니 만화, 그리고 빨간 머리엔 이런 거 커서 봐도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명대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편견 갖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것도 취미생활이고 예술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스마일의 버터플라이, 이 곡 DDR 그 곡이고요.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Where's my samurai? I've been searching for a man. What we're living in, let me tell ya. Well, it's a world that man can eat at all. When things are big, that should be small. Who can tell what magic spells we'll be doing for us? And I'm giving all my love to this world, only to be told. 스마일의 버터플라이, 그리고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육민지님, 임현정의 첫사랑 듣고 싶어요. 저는 90년생인데요. 어릴 때 TV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들을 때마다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따뜻해요. 아슬아슬하게 99년도 노래네요 하셨습니다. 오늘 99년도 노래 좀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턱걸이. 그래요. TV에서 많이 나왔던 그런 노래군요. 이연서님, 원타임의 원타임이요. 얼마 전 토토가에 진우션이 나오는 거 보고 원타임 노래가 갑자기 듣고 싶어져서 한동안 찾아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이 노래 좋죠. 원타임의 거의 뭐랄까 이름을 알린 히트곡 아닐까 싶은데 노래 제목과 팀 이름이 같으면 팀 이름도 홍보가 되고 좀 데뷔곡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이 원타임의 데뷔곡이었나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이 곡이 히트하면서 원타임의 이미지, 그리고 힙합 팀이다, 좀 YG에 되게 힙합 팀이 또 나왔다, 보컬과 래퍼가 함께한 그런 팀으로 좀 많은 유명세를 떨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도 좋아했던 노래고요. 임현정의 첫사랑, 그리고 원타임의 원타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백. 눈을 떴을 때 내가 없어도 너무 놀라지는 마. 네가 아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 아니면 저번에 갔던 그때 거기. My love. 잠이 든 네 베개 옆에 노란 햇살 한 움큼을 얹어두었어. 내 햇살은 전부 너에게. 비바람은 전부 너에게. 곧 돌아갈게. 네가 지칠 때 내가 없어도 너무 힘들어 하진 마. 네가 아는 곳이야. 내가 있는 곳. 사랑하고 있어도 가야 하는 곳. My love. 잠이 든 네 입술 위에 제일 예쁜 무지개를 얹어두었어. 내 기쁨은 전부 너에게. 이 눈물을 전부 너에게. 곧 돌아갈게. 곧 돌아갈게. 곧 돌아갈게. 가을방학의 클로버 가사입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휙 가버렸네요. 설 명절 가족들과 보내셨는지 아니면 혼자 쓸쓸히 지내셨는지 우리 푸른밤 가족들의 근황이 궁금한데요. 내일이면 긴 연휴도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다들 몸과 마음 잘 추스리시고요. 혹시 혼자 쓸쓸히 지내셨다 하더라도 즐거운 기억 떠올리시면서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곡 가을방학의 클로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눈을 떴을 때 내가 없어도